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소식 좀 들어보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네, 유튜브 채널 하태경 TV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기 채널 아니에요? 본인 채널인데 예. 방송에서의 그 하태경 의원과 유튜브에서의 하태경 의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요? 네. 핵심 공약으로는요. 예.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는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 예. 이제 법무행정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몇 가지 공약 중에서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예. 하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이 공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을 벌 궁리하는 대통령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는 건지. 예. 네. 자, 그 법무부 폐지가 눈에 띄는데 그러면 국방부 폐지하고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게 워낙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쟁점 사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처로 법무행정. 만들겠다. 그럼 국방부를 국방행정처로 바꾸고 네. 합참의장 밑에다가 떠놓는 그 얘기 같은데. 근데 이게 이가 이거 참- 맞으려면은 예. 검찰총장 직선제 공약을 했잖아요. 예. 검찰총장은 직선으로 해놓고 비상시에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도 있는 법무부 장관은 또 임명직으로 한다? 이게 좀 안 맞게 느껴진 거는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법무부는 맞춰주기 위해 직선제를 검찰총장이 하니까 그만큼 권위가 실린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예. 검찰총장을 현재 법무부 장관의 권한 기능까지 맞는 존재로 상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주장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는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그렇습니다. 법무부 폐지하고 맞물리니까 또 새로워 보이네요. 네.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 소식도 전해주세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자신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덕을 볼 생각도 역차별받을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다음 달 12일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곧바로 공약 비전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행보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기자가 물었거든요. 네.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지지도가 높다고 해도 아직 정치 행보나 대권 도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까칠까칠하네요. 예, 까칠까칠한데요. 예. 뒤가 더 까칠합니다. 자꾸 숨어서 간 보고 대변인 통해서 그러지 말고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예.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까지 30년 가까이 북한의 핵 개발 실컷하고 예. 미사일 실컷 만들 시간만 벌어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에는 핵 개념으로 가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견해를 좀 보였습니다. 야, 상당히 이거 강경한 저기 입장입니다.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 과거에 홍준표 그 후보 시절에 무장 평화론, 네네. 예, 그걸 떠올리게 되네. 네. 오, 세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 문제도 좀 과거에 여당 원내대표 시절하고는 달라진 게 그때는 복지액이라든지 또 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원내대표 연설 때 얘기를 하면서 안보는 보수지만 경제는 좀 진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100만 호를 공급하는데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우파 경제학 쪽으로 더 선명하게 본인의 공약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보수로 한 클릭 이동한 건가?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김대중 도서관 방문, 이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제가 됐는데 좀 이상합니다. 예.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을 한 거는 지난 11일인데 이게 공개가 된 것은 오늘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이미지 정치에 좀 갇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뭐 공개적으로 방문을 했다면은 뭐 기자들도 좀 가서 뭐 남북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뭐 방명록에 어떤 걸 썼다.
한 4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런 보도만 많이 나와서 4시간이면 꽤 오래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박명록 얘기만 잔뜩 나와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요. 예. 김성재 그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전화를 먼저 걸어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경험 얘기를 듣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하길래 오시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진행자께서 당시에 김대중 도서관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3층에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 연구실에 있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왔다 갔다. 5층이거든요. 김성재 상임이사 방이. 네. 예, 그 5층을 다녀가신 거거든요. 이거 단독을 이 뉴스업이 할 수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내일 출근하면은 취재해 보겠습니다. 인사도 없이 가서 죄송합니다. 예. 오셨으면 인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운합니다. 예. 자, 어쨌든지 간에 김 전 대통령의 가치를 이렇게 좀 언급을 한다는 거 굉장히 또 이건 놀라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윤 전 총장 사이에 묘한 신경전 같은 게 보여요? 이게 잠깐 밀당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 말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에 대한 대선 주자의 관점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경선 버스론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 주자를 할지라도 우리 당과 보조를 맞춰가는 과정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서 결단을 촉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긴 한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 전 총장 측 사이에 아주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곧 입당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해석의 여지를 항상 윤 전 총장이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까지는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모든 소식이 국민의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민주당은 끄트머리에 전해드리는데 민주당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는 17일 출마 선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내외빈 소개라든가 정치인들의 축사 순서가 이게 기본 매뉴얼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 청년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확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틱톡이라든가 요즘 정세균 전 총리가 유튜브에도 모습을 드러내서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막 춤도 추고 그러는데요. 왜 이러느냐? 언론들의 해석은 원래 그 이재명 경기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이른바 빅3로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박용진 의원이 3위로 좀 치고 올라오는 데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른바 빅3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 어떤 대응의 성격이 아닌가 언론들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SNS에 나온 거 보니까 스스로도 죽 쓰고 있네. 이렇게 자기 지지율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계속 죽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죽을 안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 장사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건 절대 죽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 김수민 평론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정치권의 현 주소는 누가 뭘 했다고요? 이 한마디에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슬쩍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세게 얻어맞았어요. 철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직무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직무회피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잣대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전현희 위원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막상 민주당 상대로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압박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좀 지켜줘야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원래는 직무회피를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 말 자체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당하고의 어떤 일관성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 사후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 직무회피를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안성욱 부위원장 있습니다. 근데 안 부위원장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부단장을 법률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을 했었고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또 불공정하게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더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힘에서 직무 회피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제 뭐 정치인이나 정무직 출신들은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요구에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까지 분명한 기준이 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가 또 난망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치인 출신들은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이런 데 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글쎄요. 그런데 주로 정치인이 갔어요. 옛날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갔잖아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하면서 막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건 안 냈다고요?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출을 할 때에 서류 봉투에 요청서만 달랑 한 장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이라든지 직계 존속 비속에 관련된 그 동의서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눈속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실제로 권익위에 지난 11일 찾아갔을 때 일단은 그 요청서 한 장을 낸 건 사실인데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협의가 됐고 의원실 서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의뢰서 전달하면서 정보 동의서는 안 낼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조속히 접수를 하면 될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전수조사 문제가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첫 번째 관문 같아요. 이게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수 있다. 오, 세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 외에도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 의뢰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더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신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쟁점이 남는 게 검찰 수사가 얼마나 가능할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으로 남아 있고 그나마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내사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내에 제대로 공유가 돼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풍경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누가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한 걸 모르고 있군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좀 당내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당직 인선 관련해서도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미리 언론에 흘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풍경이 연출이 돼서 아마 이런 행태를 두고 조금 신경전이 좀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신경전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다행인데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안 가겠죠. 자, 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긴 모양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이 계속 부작용이 있어요. 탈당 권유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 탈당 못하겠다 이런 의원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2명 중에 5명만 자진 탈당 선택을 했고요. 7명 김한정, 김회재, 윤미향, 우상호, 양이원영, 김수웅, 오영훈 7명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좀 두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기서 밀리면 찍힌다. 우리의 이 찍힌 명예는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나중에 결백이 입증돼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초선 의원들이 더 그런 걱정이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재선 다선 의원들은 이거 나중에 다 털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또 있는 게 대선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무소속 의원이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카드를 쓸 것인지 일단은 지속적으로 탈당 권유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뭐 다른 의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민들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조금씩 강제 출당서를 흘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글쎄 단호한 조치를 했는데 본인들이 승복 안 하면 그 효과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부 면이 살지 않죠. 면이 살지 않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가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민동기 평론가. 택배 노조가 지금 상경투쟁을 오늘 벌였습니다. 근데 지금 택배 노사가 쉽사리 접점을 좀 못 찾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타워 1층 로비에서 이 우체국 노조원 120명이 점거 농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분류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원래 그 지난 1월에 1차 사회적 합의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예.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물량 하나마다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 분류 작업을 시키면서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수수료 체계는 이미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 예. 말 바꾸기 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런 뻔한 주장에 이렇게 뻔한 팩트에 대해서 노사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좀 뜻밖입니다. 자, 그런데 전국 택배 노조가 수천 명이 오늘부터 상경투쟁 벌이고 있죠?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예. 잠깐 경찰이 해산 명령을 4시 30분 정도에 내렸는데 갈등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충돌은 하지 않았고요. 예. 잠시 뒤인 오후 7시에 사회적 합의 결과를 보고하고 밤 10시에는 택배 노동자 투쟁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요? 경찰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집회도 집회지만 오늘 정부와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후부터 지금 이틀간 회의를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이제 회의가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분류 인력의 투입 시점하고요. 임금 보전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1월에 1차 합의를 할 때요.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냐면은 이 합의안을 언제부터 실행에 옮기느냐를 두고 노조는 즉시 투입을 하라, 대체 인력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택배사들은 분류 자동화 기기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면 최소 1년 동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너무 합의부터 하고 보자 하면서 부실한 합의가 또 이런 어떤 충돌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사실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임금 보전 문제,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아래로 이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요.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의 요구는 배송 물량 하나하나의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같은 임금 보전 대책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택배사들이 또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2차 사회적 합의기구가 일단 내일 결론을 낼 예정인데 절충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져지게 됩니다. 계속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소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